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가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요. 한때는 이상한 냄새 난다며 문전박대하던 이 음식들을 이제는 프랑스 상류층이 앞다퉈 구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파리의 최고급 레스토랑 셰프들이 이 음식을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 16구의 한 식당 앞에는 매일 아침 장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 프랑스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파리 16구의 한적한 거리, 저의 한식당 메종드 서울에서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며 이른 아침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 모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인이지만 지금은 한국 음식의 매력을 전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답니다. SNS에서는 파리지엔 한식요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할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5년 전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클린 이팅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채식 위주의 식단을 홍보하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팔로워 수는 100만을 넘었고 패션지와 건강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은 샐러드 한 접시, 저녁은 단백질 스무디로 대체하는 생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체중계와 싸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음식을 보면 칼로리부터 계산하는 강박증이 시작됐죠. 그러다 결국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 위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거식증. 하지만 당시에 저는 체중이 늘어날까 두려워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지원을 만났습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 창가에 혼자 앉아 물 한 잔만 마시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신예 모델로 주목받던 그녀였으니까요. 여기 혼자 계시네요, 클레르 씨.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잔 살게요. 따뜻한 우엉차 어떠세요? 처음에는 한약 같은 냄새가 난다며 거절했지만 지원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해 받아든 그 한 잔의 차가 제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짧은 만남은 곧 마틸다와 카트린의 등장으로 끝이 났죠. 어머, 클레르, 한국인과 어울리고 있다니 놀랍네. 그들의 차가운 비웃음이 카페 안을 울렸지만 지원은 흔들리지 않고 제게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파리 16구, 메종드 서울을 찾아오세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그로부터 며칠 뒤 또다시 화보 촬영장에서 현기증이 찾아왔을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지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져나왔죠.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찾은 그녀의 한식당에서 다시 마주한 우엉차. 이번에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향,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온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자리에서 우엉차를 마시며 그때를 회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창 너머로 보이는 에펠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지만 그날의 클레르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국의 전통 음식이 가진 놀라운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새로운 클레르가 있을 뿐이죠. 클레르, 인터뷰 시간이 다 됐어요. 지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보그지 촬영팀이 도착했네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 전통 음식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엉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이 어떻게 파리의 새로운 건강식품 트렌드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화려한 파리의 밤거리를 걸으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100만이 넘는 팔로워들은 제가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에 열광했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린 주스로 시작해서 점심에는
150칼로리를 넘지 않는 샐러드, 저녁은 단백질 파우더로 만든 스무디가 전부였습니다. 먹는다기보다는 버티는 생활이었죠. 하지만 SNS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다이어트 팁과 완벽한 바디라인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올려야 했습니다. 클레르, 당신의 식단은 너무 위험해요. 영양사와 상담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매니저 소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때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벽해지기 위해 운동 시간을 늘리고 식사량은 줄여나갔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말라갔지만 여전히 뚱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패션 위크의 메인 런웨이를 걸으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 놀란 관객들의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 라고 외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거식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체중은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각종 영양소 수치도 바닥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의사의 충고를 무시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SNS에는 순식간에 제가 쓰러진 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여신의 추락이라며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댓글에는 비난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건 마틸다와 카트린의 냉소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봐, 내가 그러지 않았어. 저렇게 무리하면 결국 무너진다고. 완벽한 줄 알았던 클레르도 결국, 하지만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제가 무너진 건 다이어트 때문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끝없는 경쟁과 완벽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이 취소됐고 SNS의 팔로워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리의 스타에서 추락한 인플루언서로 전락한 거죠. 그때의 저는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런웨이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클레르, 이제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해요. 소피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저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파리에서 가장 빛나던 인플루언서였던 제가 이제는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위가 뒤틀렸고 음식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새벽에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어두운 거리를 정처 없이 걷다가 문득 센 강변에 멈춰섰죠.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에 고요한 강변에서 우연히 지원과 마주친 것은 그녀는 아침 운동을 나왔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혼자 있지 마세요, 클레르 씨.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도움의 손길이에요. 지원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함께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았죠.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듯 파리의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는 센 강변에서 지원과 나눈 대화는 짧았지만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지원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가게로 와주세요. 당신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픈 마음은 아픈 몸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지원의 한식당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한 한국의 전통 음식들은 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죠. 다음 날 아침 망설임 끝에 지원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파리의 고급 상권이 모여있는 16구의 조용한 거리, 작지만 단정한 한식당 메종드 서울 앞에 서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와주셨네요, 클레르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원은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처음 보는 차였지만 구수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엉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마시던 차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마시는 우엉차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향,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온기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죠. 사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요. 지원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리에 와서 모델 일을 시작했을 때 저도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빠져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들이 저를 구했어요. 특히 이 우엉차와 누룽지, 된장, 이런 음식들이 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죠. 그날 지원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전통 음식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에 대해서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클레르 씨, 진정한 건강은 극단적인 제한이나 우리 몸을 괴롭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때 마틸다와 카트린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죠. 아직도 이러고 있니? 클레르, 이제는 한국 음식에 빠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원이 그들 앞에 우엉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차 한 잔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마틸다와 카트린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지원의 진심 어린 권유에 마지못해 우엉차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을 마시자 그들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때 주방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지원이 가져온 것은 따뜻한 누룽지였죠. 고소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처음 맛보는 누룽지의 담백하고 구수한 맛은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어떤 다이어트 음식보다도 특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왔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몸매를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만을 고집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내일도 와도 될까요? 떠나기 전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원의 한식당을 찾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엉차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고 잠들기 힘들었던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죠. 우엉차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료예요.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매일 우엉차를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제 피부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죠. 마른 것이 건강한 것이라 믿었던 과거에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SNS에 제가 마시는 우엉차 사진을 올렸습니다. 파리의 아침, 한국 전통차와 함께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그런데 이게 뜻밖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클레르, 피부가 좋아 보여요. 비결이 뭔가요? 저 차는 뭐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틸다와 카트린도 슬그머니 한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엉차만 찾던 그들이 이제는 지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우엉차는 언제 마시는 게 좋나요? 이렇게 맛있는데 살이 안 찌나요? 프랑스에서도 구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엉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건강을 지켜온 지혜의 결정체라고요. 디톡스 효과는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러다 한 유명 패션 매거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의 새로운 다이어트 트렌드, 한국의 우엉차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자 지원은 제게 제안했습니다. 클레르 씨가 직접 인터뷰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때 완벽한 다이어트 여신이었다가
무대에서 쓰러진 제가 다시 미디어 앞에 선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닌 진정한 건강의 가치였으니까요.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었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료 우엉차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를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이 기사가 나간 후 파리의 건강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엉차는 이제 파리 상류층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고, 지원의 한식당은 매일같이 우엉차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죠. 처음에는 비웃던 마틸다와 카트린도 이제는 우엉차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SNS에도 우엉차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팔로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까지 했죠. 특히 웨이리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약차가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웨이리는 중국 SNS에 한국이 중국 차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고, 우리 가게 손님들에게도 중국 전통차를 추천하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안정을 찾았고, 식사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칼로리를 계산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었죠. 우엉차가 제게 준 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닌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우엉차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 가치를 잊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파리에서 인정받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론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알아보는 걸까요? 우엉차는 이제 파리의 고급 카페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건강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그 효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건강 전문지는 동양의 신비로운 디톡스 차라는 특집 기사를 냈고, 의학계에서도 우엉차의 효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의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순간이었죠. 우엉차로 건강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지원이 제게 특별한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 갈색빛의 쌀 조각이었죠. 이건 누룽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지을 때 밥솥 바닥에 붙은 것을 긁어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건강에 정말 좋았더라고요. 처음 본 순간 의아했습니다. 일부러 탄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맛,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단순한 음식이 가진 특별한 효능이었습니다. 누룽지에는 위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간식으로 누룽지를 많이 주셨어요. 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따뜻한 누룽지탕을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늘 예민하던 제 위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죠. 그동안 먹었던 그 어떤 보조제보다도 자연스럽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서양의 빵은 자주 위에 부담을 주잖아요. 하지만 누룽지는 달라요. 오랜 시간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지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파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베이글이나 크루아상은 맛있지만 종종 위에 부담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누룽지는 달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는데 위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죠. 이런 제 변화를 지켜보던 마틸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좋아? 살은 안 찌는 거야? 누룽지가 탄수화물이라고 무조건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반 밥보다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대답하자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다들 알고 계셨죠. 누룽지를 먹으면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걸요. 현대의학으로도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누룽지에 들어있는 저항성 전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마틸다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 조각을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크루아상보다 위가 편한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고소할 줄은 몰랐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파리의 모델들 사이에서 누룽지 다이어트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지원의 한식당은 누룽지를 찾는 사람들로 늘 붐비게 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프랑스의 유명 제과점들이 누룽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간식이 파리의 새로운 건강식품이 되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누룽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파리에서 인정받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우엉차와 함께 누룽지를 즐깁니다. 한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탄밥이 이제는 제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음식이 되었죠. 심지어 카트린은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누룽지를 간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누룽지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건강과 맛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지원의 말처럼 이제 파리의 건강 트렌드는 확실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인위적인 건강식품 대신 오랜 세월 검증된 한국의 전통 음식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 번은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지원의 한식당을 찾아와 누룽지 만드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만든 이 음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건강식이라며 감탄했죠. 이제는 매일 아침 누룽지 향이 파리의 거리를 채웁니다. 한때는 버려지던 탄밥이 이제는 파리 최고의 건강식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파리를 사로잡게 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파리의 아침 공기는 늘 빵 굽는 향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한식당 메종드 서울 주변에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퍼져나가죠.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파리지엔들이 이제는 이 향을 찾아 발걸음을 하는 걸 보면 새삼 놀랍습니다. 이거 정말 특별한 향이네요. 웨이린이 처음 된장찌개를 마주했을 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중국의 발효 음식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녀였지만 된장의 깊은 맛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의 된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거죠. 지원의 설명처럼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 된장찌개를 맛본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늘 예민하던 제 피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된장의 효능은 생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늘 고민하던 제게 된장은 마치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된장찌개를 먹기 시작하자 거울 속 제 피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된장에는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해요. 게다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원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피부 관리에 써왔는지, 값비싼 화장품과 트리트먼트를 반복했지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된장 덕분에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마틸다와 카트린이 SNS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파리의 새로운 뷰티 시크릿, 한국의 된장, 이제야 알게 된 천연 안티에이징의 비밀. 그들의 게시물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유명 뷰티 블로거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청국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원이 새로운 음식을 내어왔을 때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된장보다 더 강렬한 향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요. 청국장은 된장보다 더 짧은 시간 발효시켜 만들어요. 그만큼 더 생생한 영양분이 살아있죠. 단백질은 물론이고 위장 건강에도 정말 좋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특유의 향과 맛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이 음식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요. 프랑스의 치즈처럼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와 가치는 결코 뒤지지 않죠. 지원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급 식문화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도 결국은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한국의 된장과 청국장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식품이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니. 파리의 유명 영양학자 마리 뒤퐁 박사가
청국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양성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특히 청국장이 가진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해요.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슈퍼푸드를 만들어냈다니. 연구실에서 나온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국장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도 일반 콩보다 훨씬 뛰어났죠. 게다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들도 하나둘씩 된장과 청국장을 메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의 발효 음식을 새롭게 해석한 요리를 선보였죠. 특히 청국장 리조또는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아요. 혼자서는 낼 수 없는 풍부한 맛과 영양이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지원의 말처럼 된장과 청국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였죠.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미생물들의 신비로운 조화가 담겨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파리의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전통 음식의 비밀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한 것이죠. 지원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그날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찾아간 곳은 전통 된장을 만드는 종가집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온 장독대 앞에 서자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종부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 담그는 일은 그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자 조상님들의 지혜를 이어가는 일이죠. 된장과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발효시키는 모든 과정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장독대의 위치부터 메주를 말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하기도 전에 한국의 선조들은 이미 최적의 발효 조건을 알고 있었던 거죠. 파리에서는 이런 전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소중히 지켜지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이런 제 말에 지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바쁜 현대 생활 때문에 직접 장을 담그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파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엉차를 만드는 농부님을 만나 우엉의 재배부터 수확, 건조 과정까지 모든 것을 배웠고 누룽지의 본고장인 전통 한옥마을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기꺼이 비법을 전수해 주셨죠. 누룽지는 그저 탄 밥이 아니에요. 온도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제대로 된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 배운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엉차는 겨울에 수확한 우엉으로 만들어야 영양가가 가장 높고 된장은 봄바람을 맞아야 제대로 숙성된다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의 리듬과 맞닿아 있었죠.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지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통 한식당을 여는 것이었죠.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 중국에서 전해진 거라고요. 된장도 청국장도 다 중국이 원조예요. 웨이리는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희를 몰아세웠습니다. 심지어 중국 SNS에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한다는 글까지 올리기 시작했죠. 한국은 이제 중국 음식을 표절해서 세계에 수출하려고 해요. 이건 문화 도둑질이에요. 이런 웨이린의 태도에 지원은 묵묵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메종드 서울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될 거예요. 오픈 첫날 파리의 유명 미식 평론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특히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음식의 발견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인류의 지혜를 되찾은 거죠. 한국의 전통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식당은 곧 파리의 새로운 미식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파리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이제는 한국 전통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전통 음식에는 현대의학이 주목해야 할 많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 의과대학의 영양학 교수진들이 우리 식당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우엉차와 된장,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그들의 연구 결과는 의학 저널에 실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웨이린도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음식이 원조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녀는 이제 한식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은 정말 특별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파리의 다른 유명 레스토랑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요리에 한국의 발효 음식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을 방문해 전통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한식은 이제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에서도 한식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발효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프랑스의 미래 셰프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그들은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메종드 서울의 문을 엽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매일이 새로운 시작처럼 설렙니다. 우엉차의 구수한 향이 가게 안에 퍼지고 주방에서는 지원이 장독대를 살피는 소리가 들립니다. 클레르. 오늘은 프랑스 요리 학교 학생들이 견학 오는 날이죠. 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우리 한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파리의 중요한 미식 교육 현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프랑스의 유명 요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죠. 특히 놀라운 것은 마틸다와 카트린의 변화입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 한식당의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SNS 채널에서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카트린은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한식 케이터링 서비스를 시작했고 마틸다는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한식의 효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한국의 전통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이자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해답이에요. 중국에 두반장이 있는데 왜 굳이 된장을 찾나요? 중국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걸 모르시나요? 하지만 이제 파리의 미식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 음식만의 특별한 가치를. 웨이린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식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져만 갔습니다. 웨이린은 여전히 우리 한식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곤 했습니다. 진정한 발효 음식은 중국 것이에요. 당신들은 지금 중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요. 심지어 손님들에게 중국 음식점 전단지를 나눠주며 방해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미식가들은 이미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웨이린의 어떤 방해에도 한식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죠. 프랑스의 최고급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에도 우리 한식 코너가 생겼습니다. 우엉차와 누룽지, 된장과 청국장이 고급 식품 코너의 중심에 자리 잡았죠. 한때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파리 상류층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 파리를 사로잡은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가치의 재발견이죠. 의학계의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의과대학에서는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주에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저희 한식당에 별을 수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전통 음식의 진정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웨이린이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거죠.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클레르 씨. 웨이린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의 험악했던 행동들은 모두 SNS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한식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도발로 화제성을 높이고 자신의 채널을 키워온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조회수를 위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졌어요. 한국 전통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용한 제가 웨이린의 고백을 들으며 지원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이자 진보일 테니까요. 우리는 웨이린에게 따뜻한 우엉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엉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거식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가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가치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원과 함께 운영하는 이 한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엉차와 누룽지의 향이 파리의 거리를 채우고 된장과 청국장의 깊은 맛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클레르, 보세요.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창 밖으로 보이는 긴 줄이 매일 아침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한때는 이해받지 못했던 한국의 전통 음식이 이제는 파리 사람들의 일상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이상한 음식이 아닌 소중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들이 소중히 지켜온 이 전통 음식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을 되찾은 클레르를 위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강에 좋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